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날씨 너무 좋습니다. 한동안 추웠거든요. 오늘부터 조금 풀린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레저버트를 소개하는 남자 백호선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야외에 나왔고요. 날씨 너무 좋네요. 화창하고요. 근데 조금 추워요. 왜 왔느냐? 뒤에 있는 배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배가 굉장히 깔끔하죠. 유선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 돌고래 모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는요, 오션마스터 710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배는 국내 배가 아니고요, 호주에서 직수입하는 보트입니다. 연식은 2018년식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드릴게요. 엔진이 250마력 스즈키 엔진이 달려있네요. 새 배, 새 엔진, 새 트레일러를 출고돼 가지고 어느 정도 타시다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봐드릴게요. 연식하고 보트, 엔진, 트레일러가 다 2018년식입니다. 2018년 때 출고된 거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가이드 모터도 있네요. 제원을 한번 말씀드리면, 선체 길이는 7100 정도 나오네요. 넓이는 2300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즈키 엔진 250마력, 100시간 썼습니다. 100시간. 100시간 썼으면 1년에 100시간 새 못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년에 40시간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식 대비 100시간 썼다는 거. 가성비 좋죠.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 가성비 좋다는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배는요, 차하고 틀려가지고요. 차하고 배하고는 전혀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가이드 모터 있으면 옵션을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돼요. 가이드 모터,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솔라판 있으면 솔라판, 전기 장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트레일러, 엔진 스펙, 엔진 사용 시간, 그 보트 사용 시간, 그 다음에 보트 사고 유무, 굉장히 다양하게 그거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뜯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탄기, 포인트 원, 이런 게 있는지, 또 허구나나 또구나 레이더가 있는지, 이런 그 디테일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매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배는 호주에서 직수입한 거고요. 등록은 8명, 8인승으로 등록이 됐네요. 이렇게 딱 봤을 때 편하게 낚시하기에는 4명이 편하게 낚시할 수 있다. 8명이 탈 수 있는데 낚시는 편하게 하기에는 뒤쪽 공간에서 4명이 편하게 낚시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 모터도 있으니까요, 상당히 가성비 좋겠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요, 내부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백호선장입니다. 보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를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생긴 게 어떻게 보면 돌고래 모양처럼 생겼죠. 그만한 물의 저항을 덜 받는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 이렇게 딱 봤을 때 중간에 검정띠 있잖아요. 검정띠가 하부를 먼저 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부에 하우스를 제작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캐빈이 있으면 캐빈을 제작해서 딱딱딱딱 붙인 다음에 옆에 사이드 쪽에 마감을 이 몰딩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무 몰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모품이에요. 이게 선체 부분에 벽에 닿기 전에 먼저 닿아서 선체를 보호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스크래치 났다고 아까워 하지 마시고요. 내 선체가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다에서 넌싱을 하실 때는 팬더라고 고무 튜브가 있어요. 굉장히 질긴 거 있거든요. 팬더라고 작은 거만 사지 마십시오. 이 배가 크든 작든 간에 제가 볼 때는 90cm짜리 큰 거 있어요. 그거 4개를 사셔가고요. 양쪽에 2개 내려드리고, 뒤에 후미 쪽 중간 3분의 1, 2지점에 중간을 2개 내리드리면 사이드 쪽에 배를 접안을 할 때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드 트레일러입니다. 알루미늄 트레일러요. 미드 트레일러, 알루미늄 트레일러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생각보다 비싸요. 그 다음에 딱 보십시오. 프레임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딱 보십시오. 프레임이 제가 한 뼘 정도, 한 12cm 정도 돼 보여요. 그 다음에 위에 두께는 5에서 6cm 정도 돼 보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배 같은 경우는 트레일러는 트레일러 위에다 배를 얹혀놓고 다니기 때문에요. 수직 하중이 굉장히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투축 트레일러가 돼 있어 갖고요. 투축 트레일러는 관성 브레이커가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관성 브레이크가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트레일러 할 때 차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트레일러에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트레일러 무게가 하중 적차 무게가 차를 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축 트레일러는 당연히 검사 받을 때는 관성 브레이크가 작동이 다 되고 있어야 검사가 통과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깨끗해요.
연식은 2018년식이니까요. 뭐 말도 할 거 없죠. 그 다음에 엔진도 100시간 정도 시간밖에 안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앞에 울테라 가이드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72인치, 60인치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72인치인 것 같고요. 80파운드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울테라 리모컨으로 움직이는 가이드 모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배터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윈치, 윈치도 고마리 윈치가 달려 있죠. 근데 이제 뭐 윈치가 미국산 풀턴이라고요. 이거보다 더 고마력이 있는데 그거를 사제로 달고 다니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그건 안 달려 있네요. 근데 프레임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고 그 다음에 도마가 보면 배가 올려져 있는 도마가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요. 가운데 뾰족한 부분에 하나 잡아준 다음에 사이드 쪽에 바깥 부분 말고요. 사이드 이 바깥 부분에 잡아주는 도마가 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무겁기 때문에요. 배가 트레일러에다 얹힐 때는 제가 일전 시간 때 말씀드렸잖아요. 후미 쪽에 번호판 후미 쪽에 가이드봉이라고 봉을 달려져 있으면 런칭하고 배를 올릴 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이드봉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이드봉이 있으면 배가 그 트레일러에 올릴 때 배가 옆으로 틀어지는 역할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그 도마가 가운데 키라고 사이드 쪽에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한쪽으로 기우는 역할도 이 배에 딱 맞는 도마를 세팅을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난간이나 이런 거 다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미 하우스로 돼 있어 갖고요. 처마가 보면은 처마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뒤 후미 쪽에다 가릴 수 있는 비미니 처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중간에 아이젠글라스라고 가림막을 하면 완전 하우스가 되겠죠. 접이식 하우스가 됩니다. 세미 하우스가 완전 하우스하고 틀린 게 완전 하우스 같은 경우는 위에 천장 부분에 그 마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마개 부분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 마개가 부분 완전 하우스를 만든 다음에 안에다가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거 틀어 놓으면 굉장히 따뜻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아쉽게 아이젠글라스라 중간에 터 있는 부분이 없기는 하는데 만약 이 배를 관심 있게 보시고 가져가신 다음에 재사용을 하시게 되면 중간에 아이젠글라스를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전천후로 다 탑니다. 예, 무시동 히터 달아놓으면요 겨울철 동절기에도 지금 동해 낚시의 시즌이거든요. 동해에서 탈 수도 있고 여름에 시원하게 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호장입니다. 보트 후미 쪽에는 먼저 말씀드릴게요. 스즈키 엔진 250마력 100시간밖에 안 사용했습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박스를 그냥 개발해서 몇 시간 사용하지 않은 새 보트다, 새 엔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 엔진 단계 아니라 새 엔진 달아가지고 100시간 썼다고 하니까요. 물론 이제 연식은 2018년식입니다. 1년에 100시간을 채 못 쓰기 때문에 그 연식 대비 시간이 얼추 맞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펠러 한번 돌려볼까요? 프로펠러 25인치 같은, 19피치 같은데요. 예, 프로펠러에 정품이 달려 있습니다. 좋네요. 근데 옆에 조금 이제 긁히기는 했는데 이 정도야 사고 나거나 이런 건 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는 밑에 하단부에 AF7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트에 처음에 출고돼 가지고 타시던 거를 인수하셔갖고 지금의 선주분이 몇 시간 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배를 왜 타시냐? 선주분이 좀 멀미를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는 센터 콘솔 형식으로 오히려 하우스보다는 센터 콘솔로 다 트여져 있는 그런 보트로 오히려 그냥 구조 변경하려고 기기 변경하려고 그렇게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유압 장치 이런 것도 다 돼 있고요. 이게 보면 대부분 이제 호주, 유럽에서 오는 배들은 작은 것들은 트랜스원 높이가 20인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25인치네요. 롱 타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인치하고 틀립니다. 왜냐하면 배가 작으면 트랜스원 높이가 얇아서 용골이 얇기 때문에 20인치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배가 길고 넓어지면 용골이 깊고 트랜스원 높이를 25인치로 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바다 겸용으로 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용골이 얇은 것보다는 깊은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경차를 타다가 대형차, 중형차를 타게 되면 여기 특유의 육중함이 있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더군다나 공기 저항이 있는 게 아니라 물의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100% 다 받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저기 그 부분을 다 봤습니다. 근데 이제 차는 매 바퀴에 뭐 여기 눌려지는 하중하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바퀴를 통해서 사람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배는 오롯이 그냥 하단부에 눌려지는 하중에 의해서 물의 저항에 의해서 사람한테 다 충격이 여기 온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미니 처마도 있으니까요. 예, 편하게 낚시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호미 쪽에 마리뇨 사다리 있네요. 마리뇨 사다리는 이 육상에서 올라갈 때 쓰기도 하지만 물 위에서 물에 내려가서 올라올 때도 사용합니다. 자, 일선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올 것 같지만 이 높이가 별거 아니겠지만 아닙니다. 뭐 물에서 물에 딱딱한 여기 눌리는 딱딱한 면이 없기 때문에 밟고 지지하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이 마리뇨 사다리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전검사 받을 때 이거 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뇨 사다리 없으면요 추가로 제작을 해서 다는 게 좋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호선생입니다. 자, 보트 위에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넓네요. 지금 동절기입니다. 오늘 그리 차르고 어제 그제하고 오늘까지 오늘 오후부터는 날씨가 풀린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추워요. 예. 뭐 영하 지금 20도까지 내려갔다 하는데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배가 깡깡 얼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외부에다가 배를 세워 놓게 되면 이제 습기도 찰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이 얼었다 녹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이면은 밑에 동절기 때는 실내 보관 아닌 이상 예, 살짝 얼 수 있다는 거. 근데 배가 좀 깡깡 얼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자, 오른쪽에는 운전석 부분이죠. 예, 보조석하고 선장님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운전석 부분이 되어 있고요. 프로펠러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측에 운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탕기는 노렌스 9인치, 예, 9TI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포인트 하나 9TI 있네요. 그 다음에 캐빈이 있고 앞에 그 가림막이 없긴 하는데 하우스 부분이 보면 배의 3분의 1 지점, 예. 가운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3분의 1 지점이 하우스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하우스 부분이 있고요. 자, 살짝 보여드릴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요. 시야각도 제가 보는 시야각이 앞에 가이드 모터까지 싹 다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컨트롤 레버는 오른쪽에 달려 있네요. 예, 우측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는 오른쪽에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뒤에서 원래는 편하게 낚시하려면 4명이 편하게 낚시가 가능하겠죠. 근데 6명도 붙어서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운전석과 보조석 앉아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낚시를 하겠죠.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 옆에서 보조인들을 한 다음에 그 옆에 붙어서 후미 쪽으로 날리면 후미 쪽으로 날리시는 분들이 2명,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2명, 2명에서 6명이 붙어서 쭈꾸미 낚시 가능합니다. 근데 좀 더 편한 거는 4명이 낚시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보여드릴 거. 자, 후미 쪽에, 자, 보십시오. 보이시죠? 이게 도마입니다. 도마 개념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청수가 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원은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 아이징 글라스 예. 생미키통도 있네요. 지금 사이드 쪽에 생미키통이 있고요. 가운데는 고기를 손질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밑에는 배터리나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기름 탱크가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발 밑에 있을 거예요. 예, 발 밑에 있습니다. 요거는 수납 공간 같은데요.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이거 어창인데요? 오, 세상에. 와, 세상에. 어창이 높이가 한 1800 정도, 가로가 한 700 정도, 깊이가 500 정도 되는 이 밑에가 다 어창입니다, 세상에. 대부분 외국 같은 경우는 화로를 살아있는 생선을 안 먹기 때문에 대부분 고기를 잡게 되면 얼음하고 같이 넣어서 아이스박스나 그다음에 배 밑에 하단 부분에 이런 보관 장소에다 보관을 하거든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대형 방어 메다짜리 대형 방어를 얼음 집어넣고 2개 정도 딱 들어갑니다. 자, 그런 공간이고 밑에는 카페트가 깔려 있네요. 카페트가 아예 부착이 돼 있는데요. 카페트가 부착이 되어 있고 사이드 쪽에는 다 수납 공간입니다. 2단으로 되어 있어서 1단에는 소모품, 밑에는 큰 거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후미 쪽에는 지금 하나를 탈거를 해놨는데 의자가 마린용 보조인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공간이죠. 예, 의자 보이시죠? 의자가 있고 양쪽에 의자가 있는데 하나를 촬영 때문에 탈거를 해놨다는 거. 자, 안쪽 실내 공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인 2명 정도는 놓을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요. 좀 물방울도 여기 뭐 습기가 살짝 돼 있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결로 현상이라 해갖고요. 자연적인 겁니다. 이게 보면, 이게 겨울 동절기 때는 보면, 좀 여기 지금 해가 떠가지고 살짝 기온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깜깜하게 얼었다가 여기 상온은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결로 현상이 이런 식으로 살짝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습기가 맺혀 있죠. 이게 습기 현상, 결로 현상입니다. 이게 보면 여기다가 이제 그 물 먹는 하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다이소에서 파는 물 먹는 하마 같은 경우 2-3개 여기다가 얹혀 놓으면 저 습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동절기라고 해도 너무 이제 배를 이제 외부에다 놓는다고 해도요.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좀 시키셔야 돼요. 실내 공간을 환기를 시키셔야 결로 현상이 좀 덜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캐빈, 예, 처마 부분에 이렇게 비닐 처막도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서 있는 눈높이가 여러분이 보는 눈높이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제가 보는 눈높이가, 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는 눈높이가 제가 서 있는 눈높이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거든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 이 정도 보이네요. 자, 후미 쪽으로 봐드릴게요. 운전석에서 후미 쪽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크죠? 6명이 서도 되는데 낚시하기에는 4명이 편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뒤쪽 공간이 상당히 크네요. 넓네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 다 수납 공간이죠. 자, 2단으로 2층으로 돼서 수납 공간이 다 되어 있습니다. 후미 쪽에는 뭐 배터리나 이런 그 수납 공간이 되어 있겠죠. 가운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손질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생미끼 통도 있네요. 예, 이런 게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농어 낚시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없으면요, 별도로 농어 그 생미끼 통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여기도 있네요.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미끼 통이. 자, 그 다음에 뒤에 트랜성 공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스위퍼스터 유압장치도 뭐 오일, 누유나 이런 거 없죠. 뭐 100시간 사용했으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예. 새 거네요. 좋은데요. 자, 후미 쪽에 봤을 때 이렇게 생겼네요. 네, 백호사장입니다. 예, 간단하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뒤에 보시는 배 관심 있게 보시고요. 개별 연락 부탁드립니다. 배는요, 예, 용도하고 배가 뭐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모양만 보고 배를 구매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배를 접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은 기회가 되면 승선도 해보고, 그 승선을 어떻게 하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동출 신청을 해서 같이 낚시를 하면서, 나도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양해하에 나 이거 배에 관심이 많은데 잠깐 운전 한번 해볼 수 있냐, 여기만 한 100m만 운전해보자, 뭐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해보시고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 내가 관심 있는 배에 승선하셔가지고 옆에서 낚시하는 거랑 내가 보트를 직접 운전을 해보는 거랑 그 보트를 트레일링 해보는 거랑 느낌이 다 틀립니다. 배는요, 육지에서 바다를 보는 거하고 바다에서 육지를 보는 거하고 다 느낌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거는 내가 직접 접하는 게 좋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주에는요, 제가 3월달에 경기국제 보트 박람회 촬영하려고 지금 몇몇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고대수 홍보 영상이 나갈 겁니다. 그 촬영도 제가 촬영하러 갈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찍 촬영해서 빠르게 업로드 할 테니까요. 그 영상도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번 해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하셨던 분들은 다시 누르시면 안 되고요. 그냥 화면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엄지척 있잖아요. 예,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내주에는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배를 가지고 더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호선장이었습니다.